인생의 저녁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젊은 날 그렇게도 채우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한때는 사소하다고 여겼던 평온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예순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제는 충분한가, 이제는 편안한가,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라는 말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수입, 더 넓은 집, 더 단단한 안전망, 그것이 곧 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달렸고, 때로는 자신을 몰아붙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순의 문턱에 서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안정은 쌓아 올린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려앉는 자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이 우리를 완전히 안심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불안은 언제나 다른 얼굴로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재산은 분명 필요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현실적인 기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물질적 토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디까지입니다. 끝이 없는 욕망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불안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남들과 비교하며 생기는 초조함이 우리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걸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계산이 아니라 성찰의 시간입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애써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소유는 우리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요소일 뿐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함도 아니고 부동산의 크기도 아니며 투자 수익률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사랑해 온 사람이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며, 상처를 견디며 성숙해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는 묘한 평온이 깃듭니다. 이 안정감은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친구의 자산, 이웃의 성공, 뉴스에 등장하는 화려한 노후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은 날의 경쟁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저녁은 경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적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충분히 지탱해 준다면 이미 족한 것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이 가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순을 지나며 오히려 덜어내기를 선택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과도한 소비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작은 기쁨에도 깊이 반응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친구와의 대화가 더 이상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재산이 많아도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 안에는 평온이 자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많지 않더라도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안다면 그 삶에는 깊은 안정이 흐릅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숫자로 기록된 자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따뜻한 기억,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충분함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최선을 다해 걸어왔다고,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생기면 욕심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줄입니다. 더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강박 대신 이미 가진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살피고, 하고 싶었던 작은 꿈을 다시 꺼내어 봅니다. 안정은 외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라나는 감각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때, 내가 내 선택을 존중할 때, 내가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할 때 안정은 뿌리를 내립니다. 재산은 그 나무를 지탱하는 토양일 수 있지만, 나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햇빛과 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예순의 문턱에서 우리는 조용히 선언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고,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는 끝없는 축적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한층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깨닫는 재산의 진짜 의미는 소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이며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사랑을 지키고 존엄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욕망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은 그의 차분함 속에서 안심하고, 친구는 그의 태도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예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을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삶, 빠르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머무는 삶,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안정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더욱 단단하게,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순 이후의 삶의 속도를 줄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숨소리, 나의 피로, 나의 진짜 바람. 그동안은 책임과 의무라는 이름 아래 미뤄두었던 마음의 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재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모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불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준비하는 삶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될 때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평온을 포기하는 삶은 결국 또 다른 결핍을 남깁니다. 예순 이후에는 준비와 집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지만 집착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진짜 안정은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태도. 이것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삶을 견뎌오며 쌓인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예순의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기, 실패와 좌절.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조금의 변화가 우리 존재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 자각이 곧 안정의 시작입니다. 재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돕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야지 도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 더 불려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가진 것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안정감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 오래된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이 관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과 배려로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재산이 줄어들어도 관계가 단단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도 관계가 텅 비어 있다면 깊은 고독 속에 놓이게 됩니다. 예순의 삶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옷장을 정리하듯 집안을 정돈하듯 우리의 욕망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이미 충분한 것,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감사에 더 민감해집니다. 감사는 안정감을 키웁니다. 이미 가진 것을 인정하는 순간 부족함에 대한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조금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모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남은 시간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지혜는 과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진짜 안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것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의 충분함은 단순히 경제적 기준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입, 과도하지 않은 지출,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는 건강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을 느낍니다. 균형은 극단을 피합니다. 지나친 절약도 무리한 소비도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 역시 재산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는 나눔에서 자랍니다.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깊은 만족을 줍니다. 만족은 안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스스로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끝없는 축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함을 인정하고 삶의 깊이를 더할 것인지. 충분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외적 확장에서 내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예순의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평균, 통계가 말하는 수치, 주변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나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애교복 재산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돕는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선을 넘어서 재산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순 이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많음이 아니라 충분함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충분함은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순 이후의 시간은 정리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재발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써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 모든 노력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돌보았는지를 말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일은 중요했지만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뒤로 미루어 두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의 안정이 완벽한 준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완벽이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정확히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생깁니다. 시장은 변하고 건강은 흔들리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안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예순 이후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민감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했고 뒤처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의 시간은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게 합니다. 이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미 충분히 애써온 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곧 안정입니다. 재산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축적은 공허를 남깁니다. 반대로 분명한 가치 위에 세워진 삶은 단단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수입률보다 가치의 방향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배움의 태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유연함에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변화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도록 생기를 유지합니다. 재산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린 마음은 관계를 확장시키고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선택이 쌓일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다시 연결됩니다. 연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함은 도란을 줄입니다. 이 또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단순함이 힘이 됩니다. 복잡한 계획과 과도한 욕심을 줄이고 하루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소박한 취미, 그리고 마음을 나눌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지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멀리하지 않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지혜를 줍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의미 없는 경쟁에 시간을 쓰지 않고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우선해 둡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재산의 진짜 의미는 남길 수 있는 여유에 있습니다. 단지 물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존중받는 어른으로 기억되고 친구에게 진심 어린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도 상처와 갈등만 남긴다면 그 유산은 무겁기만 합니다. 반대로 많지 않더라도 사랑과 신뢰를 남긴다면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예순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붙잡아야 할 것은 가치와 관계이고 놓아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과 비교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정돈됩니다. 정돈된 마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숨을 고르고 풍경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바람의 온도, 계절의 변화, 가족의 웃음, 친구의 안부가 깊이 느껴집니다. 이런 감각은 젊은 날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순의 특권입니다. 이 안정은 결국 신뢰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은 어떤 투자보다 값집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여유를 가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존중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관계는 노년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고.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남은 시간은 의미와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위해 쓰겠다고. 그 선언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는 끝이 아니라 완성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존재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는 깊은 평온이 내려앉습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던 진짜 재산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서서히 빛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바깥을 향해 빛을 비추었습니다.
성취와 결과, 평가와 인정이라는 바깥의 세계가 우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을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안정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노년을 앞두면 경제적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 혹시 모를 위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준비해 온 것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순의 우리는 젊은 시절과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결과를 보아왔고 실수의 대가도 치러보았으며 회복의 시간도 견뎌왔습니다. 이 경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자산입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힘이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건도 관계도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진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복잡함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단순함은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를 떠올립니다. 젊었던 날의 열정, 더 벌 수 있었던 기회, 놓쳐버린 가능성.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현재의 평온은 멀어집니다. 예순 이후에는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배움이었고 부족함은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해석이 달라질 때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의미도 이 시점에서 다시 정의됩니다. 재산은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은 때로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적당한 규모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안정은 크기보다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눔의 가치를 배웁니다. 나눔은 반드시 큰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 따뜻한 조언,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귀 기울임도 나눔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이 감각은 깊은 만족을 줍니다. 만족은 또 다른 형태의 안정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는 대신 흘려보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자존감을 좌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 흔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은 커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단단하면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용서입니다. 오래된 갈등과 응어리를 품고 있으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완전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미움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평온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화려함보다 진실함, 규모보다 깊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예순 이후의 성장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깊어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형성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할 이유를 찾고 하루를 정성껏 보내고 저녁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습관. 이런 반복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태도가 안정감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는 두려움의 나이가 아니라 지혜의 나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경험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끝없는 경쟁에서 내려와 나만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남은 시간은 비교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축적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 쓰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얼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차분해지며 마음의 여백이 넓어집니다. 안정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재산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고. 그리고 그 고요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은 더욱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생각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선택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을 밝히지만 실천은 삶을 바꿉니다.
예순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조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더 깊이 살기 위한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은 시간을 준비만 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신중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함이 삶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었던 작은 일들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십시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안정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움직임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가꾸고 관계를 살피는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유지됩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도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되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의 성공담에 흔들리기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불안을 키우지만 이해는 평온을 만듭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에게 한 번쯤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걱정에 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타인의 평가에 마음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한 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시간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데 익숙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데는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의 성취를 스스로 축하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작은 태도가 자존감을 키웁니다. 자존감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축소가 아니라 정제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지고 무엇이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아는 순간 불안은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고립은 불안을 키우지만 연결은 희망을 키웁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정도면 족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십시오. 비교가 아니라 이해로, 집착이 아니라 나눔으로,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하십시오. 더 깊이 살아가겠다는 결심,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결심, 충분함을 인정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 함께 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는 삶의 본질과 마음의 평온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단단해지며 함께 평온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